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우리 집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쉼없이 빠져나가는 거대한 블랙홀이 하나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낮으로 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라면 그건 단순히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그곳 가장 사적이고도 평범한 공간인 화장실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운과 건강운이 하수구를 타고 줄줄 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 8월은 명리학적으로나 풍수적으로나 기운의 흐름이 대전환되는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화장실의 기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대운의 흐름을 타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있는 복마저 놓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화장실을 깨끗이 하라는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부자들만의 비밀, 그들이 남몰래 실천해온 화장실 풍수의 핵심 비법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간절함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막혀있던 금전운을 활짝 여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정체되어 있던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의 집안으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할 거예요. 또한 댓글에 나의 금전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며 여러분의 앞길에 황금빛 재물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을 담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화장실은 더 이상 단순한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온 집안의 대운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황금 에너지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카드값이며 각종 공과금으로 통장은 늘 텅 비어버리는 허탈한 기분 말입니다. 분명 돈을 벌기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 나갈 일만 생기는 걸까요? 어떤 날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며 가족들 사이에 날 선 말다툼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일들을 요즘 운이 좀 안 좋네, 혹은 내가 더 노력해야지라며 그냥 넘겨버리곤 하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발을 들이는 우리 집 화장실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화장실은 집안에서 물이 가장 많이 흐르고 또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예로부터 물은 곧 재물과 생명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재물의 기운이 머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를 가진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복주머니라고 한다면 화장실은 그 주머니 바닥에 나 있는 작은 구멍과도 같습니다. 이 구멍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늘에서 돈벼락을 내려준들 그 복이 온전히 담길 수 있겠습니까? 고스란히 하수구를 통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특히 화장실은 본질적으로 습하고 어둡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갑고 무거운 음의 기운이 화장실 안에 정체되어 고여있게 되면 집안 전체의 활기찬 양의 기운을 가다먹고 결국 재물운은 물론이고 가족의 건강운까지 꽉 막아버리는 주범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장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변기 뚜껑이 늘 활짝 열려있지는 않나요? 거울에는 뿌연 물때가 가득하고 선반 구석에는 쓰지도 않는 샴푸통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여러분의 돈복과 행운을 하수구 속으로 쏟아버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은
바로 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단단히 막고 음기로 가득했던 그늘진 공간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시키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물을 다루는 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을의 명운이 걸린 우물을 정성껏 관리했고 집터를 잡을 때도 물길의 흐름을 가장 먼저 살폈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쓸어가 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대 주거 환경인 아파트나 빌라에서 이 거대한 물길의 핵심이 되는 공간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측간이라 부르며 집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이 가진 강력한 음의 기운이 안방이나 거실 같은 귀한 공간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화장실을 집안 내부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화장실의 기운을 관리해야만 하는 숙명을 안게 된 것입니다. 화장실에서는 24시간 내내 물이 아래로 그리고 밖으로 흐릅니다. 세면대에서, 샤워기에서, 그리고 변기에서 물은 멈추지 않고 집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물의 흐름에 우리 집의 재산과 운명이 실려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래서 풍수 전문가들은 재물운 관리의 첫 번째 원칙으로 항상 화장실을 꼽는 것입니다. 물이 고여서 썩으면 악취가 나고 병균이 생기듯이 화장실의 기운이 정체되고 탁해지면 집안 전체의 금전 흐름이 막히고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화장실이 깨끗하고 기운이 맑게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숲속 깊은 곳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 주변 대지를 비옥하게 적시듯 화장실에서 시작된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고 재물이 원활하게 회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장실에 빠져나가는 기운을 붙잡고 차가운 음의 에너지를 따뜻하고 밝은 양의 에너지로 바꾸어 돈이 새는 구멍을 돈이 들어오는 통로로 만드는 놀라운 비법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의 지혜이자 실제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본능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삶의 철학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그것을 지키는 힘이 없다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지키는 힘의 시작이 바로 매일 아침 마주하는 화장실의 기운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줄줄 새는 우리 집 화장실을 돈복 터지는 황금 창고로 만드는 그 첫 번째 비법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듣고 나면 겨우 그거야?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백만장자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부지런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며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곳간은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어들이는 족족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거나 가족들이 병치레를 하며 돈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상인은 산속에 은거 중인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노인은 상인의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더니 안방도 곳간도 아닌 바로 화장실 앞에 서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네 집 곳간에 금이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화장실 문이 재물을 내다버리는 입구가 되어버렸구먼. 들어오는 복이 이곳을 통해 다 도망가고 있는데 어찌 부자가 되길 바라는가? 노인의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집안에 재물을 담는 그릇은 부엌만이 아니라 화장실 역시 그 기운을 가두는 중요한 보관소라는 것이었죠. 특히 현대의 화장실에서 변기는 가장 강력하게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밖으로 내뱉는 장치입니다. 물을 내릴 때 발생하는 그 강력한 하강 기류는 단순히 오물만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 안의 기운, 나아가 거실과 안방의 귀한 재물운까지 함께 끌어당겨 하수구 너머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의 화장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혹시
변기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물을 내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것은 마치 금고문을 활짝 열어둔 채 내 돈을 마음껏 가져가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잠든 밤 시간 동안 집안의 기운은 고요하게 가라앉으며 스스로를 재충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변기 뚜껑이 열려 있으면 밤새도록 집안의 좋은 기운들이 그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유독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바꾸는 결정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용변을 본 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은 위생적인 문제를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풍수 처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새어나가는 문을 닫았다면 이제는 그 안에 쌓여있는 묵은 독소와 나쁜 기운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할 차례입니다. 화장실은 물 때문에 항상 차갑고 습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에너지가 뭉치기 가장 쉬운 장소입니다. 이 칙칙하고 무거운 기운을 단번에 몰아내고 공간의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놀라운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입니다. 하지만 소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왜 부자들은 화장실 구석에 남모르게 이것을 두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2026년 8월이라는 시기가 중요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깊고 신비로운 풍수 정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6년이라는 해가 가진 특별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명리학적으로 2026년은 병오년, 빅문년, 즉 붉은 말의 해입니다. 하늘에는 거대한 태양이 떠 있고 땅 위에는 맹렬한 불꽃이 달리는 형국이죠. 이토록 뜨겁고 강렬한 양리의 기운이 지배하는 해에 우리 집안에서 가장 차갑고 습한 인의의 공간인 화장실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에너지의 충돌을 겪게 됩니다. 특히 8월은 여름의 절정이자 대지의 기운이 가장 팽창하는 시기입니다. 밖은 타오르듯 뜨거운데 화장실 안은 여전히 차가운 물이 흐르고 습기가 가득하죠. 이 극명한 온도 차이와 기운의 대비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집안의 재물운은 마치 뜨거운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화장실 구석에 두어야 할 이것은 단순히 소금이라는 물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뜨거운 태양의 전기를 머금고 바다의 생명력을 응축시킨 결정체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갯벌 위로 쏟아지는 강렬한 햇살, 그 열기를 견디며 하얗게 피어난 소금꽃의 생명력을 말입니다. 그 안에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힘과 부패를 막는 정화의 에너지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습하고 어두운 공간에 이 소금 단지를 두는 것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배치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재정적 운명을 지켜줄 작은 태양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소중한 운명을 바꾸는 이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의 긍정적인 기운을 증폭시키고 제가 더 깊은 풍수의 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통해 다가올 2026년의 황금 같은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곧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불러들이는 첫 번째 행동하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소금일까요? 그리고 왜 부자들은 그 많은 인테리어 소품을 제쳐두고 굳이 촌스러울 수도 있는 소금 단지를 화장실에 숨겨두는 것일까요? 서울 강남의 한 자상가 가문을 대대로 상담해오던 어느 노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가문은 수십 년간 부를 유지해왔는데 그들의 저택 화장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면대 밑이나 변기 뒤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반드시 작고
하얀 도자기 단지가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마트에서 흔히 파는 맛소금이 아닌 입자가 굵고 단단한 최상급의 천일염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 집안의 안주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법만 배우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돈이 머무르게 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화장실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흘리는 곳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집안의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와 같이요. 이 필터가 오염되면 아무리 밖에서 귀한 보석을 들여와도 결국 다 오염되어 가치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소금 단지를 통해 매일 화장실의 기운을 닦아냅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금고를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한 부적입니다. 실제로 풍수학에서 소금은 화, 호와 수수의 기운을 동시에 지닌 묘한 물질입니다. 바다라는 물에서 태어났지만 태양이라는 불에 의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에 그 강렬한 화기를 흡수하면서도 화장실의 과도한 수기를 조절해주는 완벽한 완충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냥 봉지째 던져두거나 아무 그릇에나 담아둔다고 해서 돈복이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첫째, 소금을 담는 그릇의 재질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피하십시오. 플라스틱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기운을 가두지 못하고 산란시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흙으로 구운 도자기나 옹기입니다. 땅의 기운, 투을 가진 도자기는 화장실의 물, 수의 기운을 제어하고 소금의 정화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백색 도자기는 금진의 기운을 불러와 재물운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갈색 옹기는 안정적인 저축운을 높여줍니다. 둘째, 소금의 상태입니다. 눅눅하게 젖은 소금은 이미 그 정화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된 손전등과 같죠. 화장실의 습기를 머금어 소금이 딱딱하게 굳거나 색이 변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집안에 닥칠 나쁜 애군을 대신 흡수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소금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특히 기운이 바뀌는 음력, 초하루나 보름을 기점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화장실에 소금을 두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정돈하지 않은 채 소금만 두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느 날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한 중년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화장실 풍수를 공부했고 비싼 소금을 사다 두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 구석에는 정말 최고급 소금이 담긴 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화장실 거울에는 뿌연 물때가 가득 끼어 있었고 세면대 수전은 녹슬어 광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변기 뒤편 구석에는 곰팡이가 검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여러분, 소금은 에너지를 증폭하고 정화하는 도구이지 물리적인 더러움을 가려주는 마법 도구가 아닙니다. 거울이 흐릿하다는 것은 주인의 앞길이 막혀 있다는 뜻이고 수전의 광택이 사라졌다는 것은 금전의 흐름이 끊겼다는 신호입니다. 사장님, 이 소금 단지가 울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깨끗한 소금이 지금 사장님 화장실에 썩은 기운을 혼자 감당하느라 이미 시커멓게 죽어 있습니다. 소금을 두기 전에 먼저 이 거울을 닦아 당신의 얼굴부터 맑게 비추십시오. 그래야 돈의 길이 보입니다. 제 말을 듣고 그는 그날 밤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락스십새가 코를 찔렀지만 묵은 때를 벗겨낼 때마다 마음속의 응어리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성스럽게 소금을 갈아두었죠. 신기한 일은 그 다음 주부터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미수금이 입금되기 시작했고 끊겼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의 무서움이자 경이로움입니다. 마음가짐이 공간을 바꾸고 공간의 변화가 기운을 바꾸며 그 바뀐 기운이
결국 현실의 돈을 움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2026년 8월을 대비해 소금을 준비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하지만 아직 핵심적인 비법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돈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자리에 두면 생각지도 못한 횡재수가 생기고, 또 어떤 자리에 두면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 같은 재물운이 쌓이게 될까요? 그리고 2026년 8월, 그 특정 시점에 소금과 함께 두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100배로 키워줄 또 다른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화장실의 차가운 기운을 완전히 잠재우고 황금빛 양기로 가득 채워줄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과연 부자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았던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화장실이 이제 단순한 배설의 공간에서 황금을 낳는 거위로 변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위치 선정과 조합의 묘미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긴장을 놓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풍수의 진수니까요.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문에서 보았을 때 가장 안쪽 대각선 구석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이곳을 재방, 자이방, 즉 재물이 쌓이는 창고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이 닿는 곳이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라면 그 대척점에 있는 구석은 기운이 머무는 종착역입니다. 2026년 8월, 뜨거운 화, 호, 우대의 기운이 절정에 달할 때 이 제방 자리에 소금 단지를 두면 밖에서 들어온 재물운이 화장실의 습기에 씻겨 내려가지 않고 소금의 정화된 기운 속에 단단히 결속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화장실 구조상 그곳에 선반이 없다면 작은 받침대라도 놓아주십시오. 바닥에 직접 두는 것보다 단 5cm라도 띄워두는 것이 땅의 탁한 기운으로부터 재물운을 보호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소금 단지를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 개 두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50대 여성 박모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유명한 자산가였지만 최근 들어 주식 투자 실패와 자녀의 사업 자금 문제로 가산이 급격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그녀는 화장실 풍수가 좋다는 말을 듣고 화장실 내 귀퉁이마다 커다란 소금 항아리를 비치했습니다. 심지어 변기 위, 세면대 옆까지 소금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원인 모를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건강 악화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느낀 화장실의 기운은 정화가 아니라 질식이었습니다. 박사모님, 과유불급, 고요부지이라는 말을 잊으셨습니까? 소금은 기운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렇게 사방에 소금을 깔아두면 나쁜 기운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집안의 생기, 생치까지 모두 빨아들여 버립니다. 지금 사모님 댁 화장실은 마치 사막처럼 모든 운이 말라비틀어져 있습니다. 풍수는 조화와 균형의 학문입니다. 화장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과한 소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딱 한 군데 가장 기운이 응집되는 그곳에 정성스럽게 놓인 단 하나가 수백 개의 항아리보다 강한 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다는 것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고 오해하여 소중한 운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화장실에는 지금 몇 개의 소품이 놓여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위치를 잡았다면 2026년 8월의 기운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소금 단지 안에 혹은 그 바로 옆에 반드시 함께 두어야 할 물건. 그것은 바로 황금색 작은 원석이나 노란색 꽃이 그려진 작은 그림입니다. 왜 하필 노란색일까요? 2026년 8월은 천간과 지지가 모두 강렬한 불의 기운을 내뿜는 시기입니다. 이 불호의 기운이 화장실의 물, 수의과 부딪히면 수국화, 쇠커코의 형국이 되어 기운이 요동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토투의 기운입니다. 오행의 흐름에서 불은 흙을 생하고 흙은 물을 제어합니다. 즉, 흙을 상징하는 황색,
노란색, 물건이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하며 화장실의 거친 기운을 재물운으로 치환시키는 변압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것은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황옥, 황육이나 황수정 하나를 소금 위에 살짝 올려두는 것입니다. 소금이 화장실의 탁기를 걸러내는 필터라면 그 위에 황수정은 정화된 기운을 황금빛 재물운으로 증폭시키는 안테나가 됩니다. 만약 원석을 구하기 어렵다면 노란색 리본을 단지에 묶어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설마 돌 하나, 리본 하나로 팔자가 바뀔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강남의 한 자산가는 매달 초하루가 되면 직접 소금을 볶아 단지를 채우고 그 위에 정성껏 닦은 황금색 동전을 올려둔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매달 이 행위를 반복하며 내 마음의 먼지를 닦고 내가 돈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공간을 대접하면 공간이 나를 대접하기 시작하죠.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맞습니다. 소금 단지를 놓는 행위는 단순히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2026년이라는 거대한 운의 파도 앞에서 내가 내 집의 주인으로서 기운을 다스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금기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금과 황금빛 물건을 완벽하게 배치했더라도 이것 하나를 방치하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화장실의 소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전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변기 물탱크에서 미세하게 물 흐르는 소리가 계속된다면 풍수학에서 화장실의 물 소리는 곧 재물이 새어나가는 눈물 소리와 같습니다. 특히 2026년 8월처럼 화기가 강한 시기에 물이 샌다는 것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의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은 지금 고요합니까? 아니면 주인의 모르는 사이에 금전운이 조금씩 새어나가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만약 미세한 물 소리가 들린다면 소금을 두기에 앞서 배광공을 부르는 것이 재물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소금의 종류, 그릇의 재질, 위치, 그리고 함께 두어야 할 비장의 물건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화장실 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들어온 돈이 집안 전체로 퍼질지 아니면 화장실에만 머물다 사라질지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화장실 문을 닫아두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2026년 8월이라는 특수한 시기에는 그 정답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의 흐름을 가둘 것인가? 아니면 유통시킬 것인가? 이 한 끗 차이가 여러분의 2026년 하반기 통장 잔고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될 소금의 기운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흉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편의를 위해 놓아둔 물건들이 사실은 재물신을 쫓아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비밀스러운 문관리법과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잠들어 있는 금맥을 깨우는 여정, 아직 그 핵심적인 클라이맥스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화장실 문은 복이 나가지 못하게 무조건 꼭꼭 닫아두어야 한다. 아마 풍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을 철칙처럼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이 뜨거운 병호, 빙우의 달에는 그 철칙이 여러분의 가게를 파탄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한 중견기업의 임원, 강 본부장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풍수에 조예가 깊어 화장실에 소금 쓴 단지도 두고 청결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26년 들어서면서부터 잘 나가던 투자건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자녀의 유학 자금마저 급하게 융통해야 할 정도로 현금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그분 댁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로 강박적으로 굳게 닫힌 화장실 문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문이 지금 본부장님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제 말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의 나쁜 기운이 거실로 나오지 않게 하려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은 앞서 말씀드렸듯 호의 기운이 하늘을 찌르는 시기입니다. 화장실의 습한 쇠이기가 좁은 공간에 갇힌 채 뜨거운 외부 기온과 만나면 그 안은 보이지 않는 썩은 수증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음습한 도끼라고 부릅니다. 이 도끼가 화장실 안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소금 단지의 정화 능력마저 초과해버리면 그곳은 재물운을 불러오는 곳이 아니라 재물운을 잡아먹는 블랙홀로 변질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략적 개방입니다. 무조건 열어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그리고 환풍기를 가동하는 시간에는 문을 약 10cm 정도 살짝 열어두어 기운의 순환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갇혀서 썩어가는 물은 재물을 썩게 하지만 흐르는 물은 황금을 실어 나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화장실 문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꽉 닫힌 문이 과연 복을 가두는 것인지 아니면 나쁜 기운을 응축시키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집안 공기가 유난히 탁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화장실에서 시작된 기의 정체가 거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평소 화장실 문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혹시 문을 열어두었을 때 불안함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그 심리적 배경과 풍수적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문 관리법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더 치명적인 오류가 여러분의 화장실 구석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강 본부장님의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미간을 찌푸리게 했던 것은 소금 단지 옆에 놓인 어떤 물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흉물은 바로 낡고 축축한 발매트였습니다. 많은 분이 화장실 입구에 발매트를 두십니다. 그런데 이 매트가 젖어 있거나 오래되어 올이 풀려 있다면 그것은 재물신이 밟고 들어올 카펫이 아니라 재물신을 미끄러뜨려 내쫓는 함정이 됩니다. 특히 2026년 8월의 강렬한 화기는 습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젖은 매트는 화장실의 수기를 탁한 습기로 변질시켜 거실로 내뿜는 거 발신기가 됩니다. 당장 화장실 앞 매트를 확인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눅눅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돈을 눅눅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두어서는 안 될 물건은 죽은 기운을 뿜어내는 조화자화나 말린 꽃입니다. 화장실의 삭막함을 없애겠다고 예쁜 조화를 두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풍수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화장실은 본래 음기가 강한 곳인데 여기에 생명력이 없는 죽은 꽃을 두는 것은 음인 위에 음인을 더하는 격입니다. 2026년에 폭발적인 성장의 기운을 받으려면 살아있는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조화는 먼지를 끌어모으고 기운을 정체시킵니다. 만약 화장실에 꽃을 두고 싶다면 차라리 작은 관엽식물 화분을 두어 수생목, 쇠이상무의 원리로 수기를 정화하고 생기로 치환시키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많은 분이 저지르는 실수이자 소금단지의 효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주범입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 도구가 후히 보이는 상태입니다. 변기솔, 뚝업뻥, 곰팡이 제거, 이것들은 화장실의 오물을 닦아내는 도구들입니다. 풍수에서 보이는 것은 곧 존재하는 기운입니다. 재물운을 상징하는 소금단지 옆에 오물을 닦는 솔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들어오려던 복도, 그 불결한 기운에 놀라 달아나고 맙니다. 부자들의 화장실을 가보십시오. 청소 도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수납장 안으로 숨기거나 깔끔한 가림막 뒤에 감춰둡니다.
강 본부장님은 제 지적을 듣고 당장 낡은 매트를 버리고 먼지 쌓인 조화를 치웠으며 난잡하게 널브러져 있던 청소 도구들을 수납장 안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적 개방을 실천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로부터 정확히 3주 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몇 달째 진척이 없던 해외 파트너사에서 갑자기 긍정적인 답신이 왔고 막혔던 자금줄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화장실 물건 몇 개 치우고 문 좀 열어뒀을 뿐인데 집안 전체의 공기가 바뀐 기분입니다. 그가 경험한 변화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 통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26년 8월, 여러분의 화장실은 지금 통로입니까? 아니면 막다른 길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금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단지를 놓는 것보다, 문을 열어두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색과 거울의 상태입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기운을 증폭시키는 배율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화장실 거울에 물때가 끼어 있거나 거울 앞에 불필요한 잡동사니들이 가득 쌓여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껏 소금을 갈아주고 황금색 원석을 놓아도 그 기운은 왜곡되고 맙니다. 특히 2026년 8월, 화기가 왕성한 시기에 거울이 지저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앞날을 뿌연 안개 속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거울을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울의 위치, 그리고 거울이 비추고 있는 어떤 특정 지점이 여러분의 집안 전체 기운을 결정짓습니다. 만약 거울이 변기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면, 혹은 거울이 화장실 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다면, 이것은 풍수에서 말하는 살기, 사치의 형성입니다. 공들여 쌓은 재물운의 탑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격이죠. 많은 분이 인테리어라는 명목하에 혹은 편리함이라는 핑계로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장실 거울은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거울 속에 여러분은 밝게 빛나고 있나요? 아니면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나요? 이제 우리는 그 거울의 비밀, 그리고 2026년 8월의 기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의식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했던 화장실 거울 뒤에 숨겨진 부자들만의 비밀, 그리고 소금단지의 기운을 거실을 넘어 안방까지 전달하는 기운의 전달법, 그 대단원의 막이 이제 곧 열립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부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낡은 습관의 문 뒤에 숨어 계실 건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풍수 팁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은 2026년 하반기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한방이 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일상은 이전과 절대 같을 수 없을 테니까요.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더 깊숙이 열어보겠습니다. 단순히 거울을 닦는 행위를 넘어 부자들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울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거울이 변기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재테크를 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를 방금 찾아내신 겁니다. 풍수지리에서 변기는 오욕, 어록과 배설의 장소입니다.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죠. 그런데 거울이 그 변기를 비추고 있다는 것은 그 나쁜 기운을 거울이 그대로 흡수하여 다시 2배, 4배로 증폭시켜 화장실 전체, 나아가 집안 전체로 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 본부장의 집이 바로 그랬습니다. 안방에 딸린 부부 욕실의 거울이 하필이면 변기를 아주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는 선생님, 거울 위치를 바꾸려면 타일을 다 뜯어내야 하는데 공사가 너무 커지지 않겠습니까? 라며 난감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공사가 무섭다면
여러분의 통장이 텅 비어가는 것은 무섭지 않으십니까? 2026년 8월의 기운은 거울을 통해 마치 레이저처럼 쏘아져 나옵니다. 변기에서 나오는 탁한 수기가 거울의 화기를 만나 끓어오르면 그것은 도끼가 되어 안방의 침대로 쏟아집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부부 사이가 예민해지며 결정적으로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강 본부장은 결국 제 조언에 따라 거울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울 하단에 특수한 가림막 처리를 하여 변기가 비치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저 거울의 각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날 밤부터 수면의 질이 달라졌고 머리가 맑아지니 사업적 판단력이 예리해졌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 뜨거운 화기의 달에 여러분의 재물운을 결정짓는 거울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시선입니다. 화장실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무표정하거나 혹은 하루의 피로에 찌든 얼굴로 거울을 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화장실 거울을 성공의 확언을 하는 재단으로 활용합니다. 거울은 기운을 증폭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나는 부족해, 돈이 안 모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부정적인 파동은 거울을 타고 수십 배로 증폭되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특히 2026년 8월은 병호, 빙우의 달, 태양이 가장 높이 뜬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둡고 칙칙하다면 그것은 타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스스로 거부하는 꼴이 됩니다. 자, 지금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어보세요. 여러분의 화장실 거울이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거울 명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울을 잘 관리하고 표정을 밝게 해도 이것이 빠져 있다면 소용없습니다. 강 본부장의 사례에서도 마지막 결정타는 바로 이것을 시스텔의 특정 위치에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의 이야기를 잠시 더 해보겠습니다. 그는 화장실 정리를 마친 뒤에도 한 가지 걱정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다 치우고 나니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긴 한데 왠지 모르게 허전합니다. 기운을 정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뭔가 재물을 직접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자석 같은 것은 없을까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우는 것은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이제 그 비워진 공간에 2026년 8월의 황금 기운을 꽉 채워 넣을 핵심 아이템이 등장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화장실 수납장 가장 높은 곳, 혹은 세면대 옆 구석진 자리에 이것을 두십시오. 단,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려드리는 특수한 용기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단순히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의 폭발적인 화기를 부드러운 재물운의 수기로 치환해주는 에너지 변환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화장실에 두는 순간 화장실의 음습한 기운은 사라지고 마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욕실처럼 고결하고 풍요로운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말하는 소금 단지일까요? 아니면 황금색 장식품일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 수도, 혹은 근처 시장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용법과 놓는 위치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 1%의 부자들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막혀 있거나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화장실에 생기생치를 불어넣을 핵심적인 불꽃이 꺼져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화장실에서 가장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변기 뒤쪽인가요? 아니면 세면대 아래 습한 수납장 아닌가요? 만약 그곳에 여러분의 재물운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강 본부장은 제가 말한
이것을 배치한 첫날 밤, 기이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맑은 물이 솟구쳐 거실을 채우고 그 물속에서 황금색 잉어들이 춤을 추는 꿈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거짓말처럼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계약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그 이것대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배치해야 2026년 8월의 기운을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비방, 미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이 더 이상 배설의 공간이 아닌 황금 기운이 샘솟는 돈의 원천으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그 비밀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색깔과 물질의 성질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화기가 왕성한 이 시기에 화장실의 차가운 물 기운을 달래주면서도 돈을 부르는 최상의 조합,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집중하십시오. 강 본부장을 순식간에 수십억 자산가로 복귀시킨 그 마지막 퍼즐 조각. 지금부터 그 전율 돋는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울 너머에 숨겨진 진짜 부자들의 세계, 그 입구가 이제 곧 열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거울의 위치를 바꾸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사시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길은 의외로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 실천의 정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놓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화장실의 온도와 향기에 대한 치명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이것은 그저 평범한 물건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2026년 8월의 뜨거운 열기를 돈으로 바꾸는 향기의 비밀, 그리고 온도의 마법, 이 모든 시너지가 폭발할 때 비로소 재물운의 문이 부서지듯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장실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돈을 부르는 향기인가요? 아니면 가난을 불러들이는 악취인가요? 이 사소한 차이가 여러분의 하반기 운명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변화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재물은 향기를 타고 흐르고 악취는 운을 막는 벽이 됩니다. 제가 강 본부장에게 이 말을 건넸을 때 그는 자신의 코를 킁킁거리며 화장실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 화장실 냄새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그 미세한 습한 기운과 하수구의 잔향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2026년 8월의 병호, 빅무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호의 기운이 지배합니다. 이 열기가 화장실의 습기와 만나면 습열심내리라는 최악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풍수적으로 부패하는 에너지를 의미하죠. 돈이 들어오려다가도 이 눅눅하고 불쾌한 기운에 막혀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강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향기를 두어야 합니까? 시중에 파는 강력한 방향제면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위적이고 강한 화학적 향료는 오히려 화장실의 기운을 어지럽힙니다. 2026년 8월, 여러분의 화장실에 필요한 것은 나무의 생명력을 담은 향기입니다. 편백나무나 시더우드 같은 묵직하면서도 맑은 숲의 향기를 선택하십시오. 뜨거운 불에 달해 나무의 향기는 불을 조절하고 물의 기운을 정화하는 수생목, 쇠생목, 목생화, 무생호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강 본부장은 제 조언에 따라 즉시 화장실의 환풍기를 점검하고 작은 편백나무 디퓨저를 세면대 구석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향기를 바꿨을 뿐인데 화장실 공기가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예전엔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몸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화장실의 온도에 대한 비밀을 전했습니다. 본부장님,
부자들의 화장실은 항상 서늘할 정도로 쾌적해야 합니다. 2026년 8월의 열기가 화장실 안까지 가득 차게 두지 마세요. 습기가 찬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그곳은 돈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돈을 녹여버리는 용광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은 지금 쾌적한가요? 아니면 샤워 후의 열기와 습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눅눅함이 가득한가요?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소리를 듣고 계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당장 온도, 화장실의 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제습기나 환풍기를 가동한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이제 드디어 강 본부장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 핵심 아이템의 정체를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향기와 온도가 갖춰진 최적의 환경에서 재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결정타. 그것은 바로 아스르크스 붉은 씨앗을 담은 백자 그릇입니다. 붉은 씨앗이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강 본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2026년 8월에 폭발적인 화기를 재물의 결실로 연결해줄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잘 말린 붉은 팥 파라를 준비하십시오. 숫자 8은 풍수에서 무한한 번영과 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파랄의 팥을 순백색의 작은 도자기 그릇, 즉 백자 그릇에 담아 화장실 수납장 안쪽이나 세면대 거울 아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왜 하필 백자일까요? 그리고 왜 팥일까요? 2026년 병오년의 오우는 말의 기운이며 아주 강한 불입니다. 백자의 흰색은 금진의 기운을 상징하며 팥의 붉은색은 화호의 기치를 담고 있습니다. 불의 기운을 금의 그릇에 담아 제어함으로써 타버리기 쉬운 재물을 단단한 실체로 굳히는 비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생토, 호생투, 토생금, 진의 원리를 이용한 부자들의 비밀장치입니다. 강 본부장은 반신반의하며 집에 있던 작은 백자 종지에 팥파라를 담아 화장실 거울 뒤 수납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의 삶에는 믿기 힘든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잦은 다툼이 줄어들고 집안에 웃음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화장실의 음습한 기운이 정화되자 가족들의 감정 상태가 안정된 것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그 집안의 감정의 배설구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정화되면 가족 간의 불화가 사라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의 아내가 잊고 지냈던 오래된 주식 계좌에서 배당금이 크게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강 본부장에게는 예전에 그를 배신하고 떠났던 동업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업권을 따냈는데 형님 성함으로 지분을 좀 빼놨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강 본부장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을 치우고 거울을 닦고 팥파라를 백자에 담았을 뿐인데 막혔던 운의 흐름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팥파라를 담은 백자 그릇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그릇을 변짓기 바로 위에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은 바닥 구석 습한 타일 위에 둔다면요? 강 본부장 역시 처음에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는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두려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재물은 남의 눈에 쉽게 띄는 것을 싫어합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서 화장실 전체를 굽어 살필 수 있는 위치를 찾으십시오. 그 위치는 바로 수납장의 가장 윗단 혹은 거울 뒤쪽 공간입니다. 재물운의 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화장실의 탁기를 누르고 생기를 퍼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강 본부장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화장실에 웬 팥이야? 이런 미신 믿을 시간에 영업이나 한 번 더 뛰어. 아내는 화를 내며 백자 그릇을 치워버리려 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당황했습니다. 가족의 반대는 운의 흐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강 본부장은 어떻게 아내를 설득했을까요? 그리고 아내가 그 그릇을 치우려던 순간 집안에 어떤 기이한 징조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노력을 미신이라 치부하며 방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몰래 계속하시겠습니까? 강 본부장은 그 순간 평소와 달리 아주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아내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마음을 정화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내 간절한 의지야. 딱 한 달만 지켜봐줘. 만약 아무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직접 치울게. 아내는 남편의 그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확신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기하게도 아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커다란 황금 열쇠를 건네주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직접 화장실 바닥의 물기를 닦아내며 함께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치자 운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2026년 8월, 병호의 태양 아래 강 본부장의 집 화장실은 이제 거대한 에너지 발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팥 8알 비방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8월의 기운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해야 할 마무리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공들여 쌓은 재물운이 한순간에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화장실 타일의 색상과 줄눈의 상태에 따라 이 비방의 효과를 200% 증폭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화장실 줄눈이 검게 변해 있거나 타일에 금이 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두어도 에너지는 그 틈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강 본부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대단한 로또 당첨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지저분할 수 있는 공간을 가장 고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주장 부엌으로 달려가 팥파라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설마 하고 넘기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0. 1%의 부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1년 뒤, 10년 뒤의 자산 규모를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 본부장이 마주한 마지막 시련, 그리고 그가 2026년 8월 말에 겪게 된 진짜 기적 같은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통장 잔고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 그의 가문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마지막 퍼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화장실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돈의 기운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최악의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충격적인 마지막 비밀을 향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 본부장이 겪은 그 마지막 기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엄중히 경고 하나를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무시한다면 팥 8알은커녕 금덩어리를 가져다 두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죠. 그것은 바로 화장실 안에 죽은 기운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강 본부장의 집에 운이 쏟아져 들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잘 진행되던 계약건이 이유 없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업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형님, 죄송합니다. 윗선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이번 지분 참여는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동시에 아내의 주식 계좌 역시 갑작스러운 악재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가르쳐준 대로 다 했는데 왜 다시 운이 막히는 거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강 본부장님,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서 바닥 구석과 수건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제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까? 강 본부장은 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출근하느라 아내가 젖은 수건을 세면대 위에 뭉쳐서 던져두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선물 받은 화분 하나가 시들해지자 아내가 그것을 살려보겠다며 습기가 많은 화장실 바닥 구석에 잠시 놓아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돈의 기운을 태워버리는 최악 행동입니다. 화장실은 습기가 생명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그 습기가 고이면 즉시 독이 됩니다. 시들어가는 식물, 즉 죽어가는 생평을 화장실에 두는 것은 재물운의 통로를 시신 시불신으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축축하게 젖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 수건은 화장실의 맑은 기운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합니다. 당장 그 화분과 젖은 수건을 치우십시오. 그것들이 파라리 뿜어내는 생기를 모두 잡아먹고 있습니다. 저의 호통에 강 본부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화분을 밖으로 내놓고 젖은 수건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걸레를 들고 화장실 바닥의 물기를 하나하나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을 닦던 강 본부장의 눈에 수납장 위 백자 그릇이 들어왔습니다. 파랄이 담긴 그 그릇 말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붉은색이었던 파제 색깔이 미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검은 연기를 머금은 듯 거뭇거뭇하게 변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팥은 강한 영의 기운으로 화장실의 음습한 탁기를 빨아들입니다. 강 본부장의 집안에 들이닥친 갑작스러운 아군을 그 파랄이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팥이 검게 변했다는 것은 이미 그 팥이 감당할 수 있는 애군의 양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강 본부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방치했다면 8월의 뜨거운 병호 빙우 기운은 재물을 태우는 호모로 변해 그의 집안을 덮쳤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팥들을 꺼내서 하얀 종이에 싸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흙에 묻거나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들은 이미 당신의 애군을 대신 짊어지고 전사한 수호신들입니다. 강 본부장은 밤늦게 인근 공원을 찾아가 나무 밑 깊숙한 곳에 그 팥들을 묻어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고 되뇌면서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업자였습니다. 형님, 일이 묘하게 풀렸습니다. 반대하던 이사님이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지분 계약, 내일 아침에 바로 진행하시죠.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1% 부자들만이 아는 우주의 질서일까요? 2026년 8월, 화장실 풍수의 정점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다 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환과 교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풍수 비방을 한번 실천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물운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돌보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금세 부패합니다. 강 본부장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내면을 닦는 수행이며 파라를 살피는 것이 자신의 재산 상태를 점검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팥을 새로 갈아 끼우고 정확히 3일 뒤 강 본부장의 아내가 거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이거 봐! 빨리 와봐!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가구 밑에서 발견된 듯한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 본부장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만들어 두셨던 존재조차 몰랐던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거액이 주식과 채권 형태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물운이 터진다는 것이 단순히 월급이 오르고 장사가 잘 되는 수준을 넘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막힌 혈이 뚫리는 기적임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8월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의심 때문에 팥 한 알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재물은 깨끗한 곳에 머물고 귀한 기운은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깃듭니다. 강 본부장이 겪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마지막 금기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강 본부장이 가장 부유해진 순간 그를 찾아온 의문의 노신사가 건넨 한마디 때문이었죠. 그 노신사는 강 본부장의 화장실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당장 저것을 치우지 않으면 이 모든 재산이 모래성처럼 사라질 걸세. 과연 그 노신사가 가리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장실 풍수의 완성. 그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비밀이 이제 공개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화장실 문을 열고 제가 말하는 이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여러분의 부후는 이미 밖으로 새어 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 본부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이 몰려왔습니다. 노신사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 그곳에는 강 본부장이 얼마 전 거금을 들여 설치한 고급 방수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시간을 확인해 1분 1초를 아껴 쓰겠다는 소위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강박이 만들어낸 산물이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저건 제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큰맘 먹고 달아둔 것입니다. 저게 왜 제 재운을 가로막는다는 말씀입니까? 강 본부장의 떨리는 목소리의 노신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풍수에서 화장실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는가? 화장실은 내 몸에 노폐물을 쏟아내고 나쁜 기운을 정화하여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의 공간이라네. 그런데 그곳에 시간을 박제해 두다니. 그것도 모자라 째깍거리는 금속의 기운이 화장실의 수기 치와 충돌하게 만들었어. 이건 자네의 황금 같은 시간과 기회들이 변기물과 함께 끝없이 씻겨 내려가게 하겠다고 우주에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네. 노신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강 본부장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이 뜨거운 병호 빅무의 달에는 시간의 흐름이 곧 돈의 흐름이라네. 화장실에 시계를 두는 행위는 자네의 수명을 깎아먹고 들어온 복조차 머물지 못하게 밀어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야. 부자들의 화장실을 가보게나.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정갈해야 하네. 시간을 쫓기 위해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비워냄에 집중해야 하는 곳이란 말일세. 강 본부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시계를 달아둔 이후로 그는 화장실에서도 업무 전화를 확인하고 초조하게 시계 바늘을 보며 다음 미팅을 걱정했습니다. 가장 평온해야 할 정화의 공간이 스트레스의 진원지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당장 일자 드라이버를 가져와 벽에 박힌 시계를 떼어냈습니다. 시계가 사라진 자리, 그 작은 구멍을 메우며 그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시계가 사라지자마자 화장실을 감돌던 그 묘한 압박감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신사는 그제야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이 집의 기맥이 바로 잡히는군. 파라리 애군을 막고 시계가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찾아왔으니 이제 자네의 고가는 넘칠 일만 남았네. 하지만 명심하게. 부후는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100배는 어렵다네. 오늘 내가 말한 것들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실천하게나. 노신사는 그 말을 남기고 안개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강 본부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화장실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했던 2026년 8월 화장실 풍수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강 본부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팥펴라를 정성껏 준비하고 습기를 닦아내며 욕심의 산물이었던 시계를 치우는 과정. 그것은 곧 자신의 내면을 청소하고
우주의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강 본부장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조급함에 화장실에 시계를 걸어두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젖은 수건과 죽어가는 식물을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에이, 설마 이런 걸로 인생이 바뀔까? 라는 그 작은 의심 하나가 당신에게 다가오던 거대한 재물운의 파도를 되돌려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계학이자 심리학이며 우주와 인간이 소통하는 가장 오래된 지혜입니다. 2026년 8월, 이 특별한 시기에는 작은 실천 하나가 태풍 같은 변화를 몰고 옵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십시오. 그리고 붉은 팥파라를 백자에 담아보십시오. 바닥에 물기를 닦아내고 혹시라도 걸려있는 시계나 달력이 있다면 즉시 치우십시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화장실을 돌보는 그 순간,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운명의 흐름도 함께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강 본부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비법을 실천하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그 기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이들에게 전파될 때 여러분의 복은 2배, 3배로 커질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환경에 따라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여러분의 집안의 황금빛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자 되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더 깊고 귀한 풍수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분들의 화장실에도 복이 깃들게 도와주십시오. 나눔은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나는 2026년 8월 반드시 부자가 된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확신 어린 문장이 우주에 닿아 여러분의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1% 부자들만이 아는 소름 돋도록 정확한 풍수 비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